안녕하세요. 부자노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하락론, 폭락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유튜브에서 그런 걸로 유명하신 분들이 최근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의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의견을 바꾸신 분들도 있고, 아직도 그런 쪽에 대해서 하락이나 폭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럼 지금 진짜 어떤 상황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아까 썸네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부동산 시장 폭락, 하락을 걱정하고 그런 걸 말할 타이밍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분들이 현장을 나가서 분위기를 체감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근데 제가 지금 현장에서 나가거나 분위기를 체감해 보면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진짜 빠르게 움직이고 상승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진짜 부동산 시장 현장에서 느껴지는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그리고 유튜브에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폭락이나 하락을 걱정할 상황인지,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얼마나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렇게 폭락을 내가 걱정하면서 시기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볼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분들이 좋아하는 뉴스 기사라든지 통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이제 상승했다는 기사들만 많이 나오고 있죠. 이미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한번 턴을 하고 상승장의 모습을 더욱 굳건하게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원 통계를 보더라도 주간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고, 선호 지역, 선호 단지, 핵심 단지 중심적으로 매수 문의가 나오고 있고, 이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인기 단지, 선호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향도 되게 세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집값 상승에 대한 전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하반기는 수도권, 그리고 나중에는 광역시까지도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세미나를 열 정도로 이런 상황이고, 뉴스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세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강동구를 얘기하는 기사인데, 둔촌 중국 때문에, 그리고 입주가 좀 있다 보니까 전세가가 다른 서울에 비해서 흔들렸다던 강동구도 오름세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55주 연속 올랐다. 이게 역대 한 세 번째로 긴 상승 흐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도 통계로서도 확정이 된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공급 부족론이 뉴스 기사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급이 문제기 때문에 매매가도 더 자극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특히 바로 닥친 건 전세값 폭등이 더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전세가 폭등하면 매매를 또 자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뉴스 기사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분위기가 이런 상황이다. 기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분명하게 알아둬야 될 점은 이런 기사들이나 통계, 하락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언급하시는 이런 통계 같은 거는 다 후행 지표다라는 점 꼭 명심해야 됩니다. 최소 요즘은 신고가 빠르다고 실거래가 신고도 빨리 하잖아요. 한 달 안에 하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그리고 세네 달, 적게는 5달 넘게 후행 지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후행 지표다.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앞서서 뭔가 투자를 하고 싶고 수익을 거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현장에 나가서 부동산 가보시고 얘기 들어보시고 그렇게 임장을 통해서 분위기를 체크해야 되지, 기사나 통계로 하면 후행 지표다 보니까 늦을 수밖에 없다 라는 점 알아야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렇게 분위기가 하락, 그리고 바닥장을 다지고 나서 회복장으로 이미 진입을 했고 지금은 본격적인 거의 상승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주식과는 달리 부동산 시장은 움직이는 단위 자체가 크다 보니까 한번 방향을 전환하면 어느 정도는 기간을 두고 유지되는 경향이 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분위기를 확실하게 전환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또 한동안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사나 통계는 후행지표라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현장에 나가서 임장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서울에서 상급지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들은 이미 정고점을 돌파한 단지들이 많이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인근으로 확산되면서 인근 단지들도 정고점에 거의 육박한 상황이고, 그러면서 인근으로 2군, 3군 단지, 그래서 2군, 3군 지역으로 확산하는 추세가 아주 뚜렷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특히 매도 보류가 진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달라고 하면 호가를 높인다던가, 아니면 나 안 팔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매도 보류가 늘어났고, 어떻게 보면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거의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급지들도 대장단지들이 전고점에 거의 육박한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기로에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도 똑같이 인근으로 확산 추세 그리고 매도 보류도 진짜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급지는 아직 상급지, 중급지에 비해서는 회복이 미미한 상황인데 전세가 크게 상승하다 보니까 매매로 전환하려는 수요들도 늘고 있고 그리고 중급지의 상승세를 보고 이쪽 하급지로 넘어와서 그래도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하고 살려고 하는 수요들이 빠르게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마다 그렇게 넘어온 수요들이 문의가 많이 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갭이 많이 축소된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복 거의 직전에 놓인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23년에 이쪽이 회복을 못하고 다시 시장이 주저앉았었는데 23년간은 정반대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흐름이 점점 확대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급지도 쭉쭉 상급지, 중급지처럼 갭 메우기를 하고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 직전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 시장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빌라 투자 한 건도 있고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보면 재개발 얘기가 있거나 재개발이 지정될 것 같거나 그런 추진 분위기가 있는 곳들은 이미 급등한 상황이고 뭐 선정된 곳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재개발에 대한 얘기가 없는 지역들도 앞으로 오히려 아파트보다도 지금 빌라 공급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공급이 급감하는 부분 그렇다 보니까 월세가 상승했고 그리고 지금 전세 뭐 빌라 전세 안 들어간다 얘기하지만 현장에 가보시면 전세 호가를 높여서 내놓는 물건도 많고 입지가 좋은 곳들은 이미 전세가 상승한 건에 대해서 거래도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비재개발지 아직 재개발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온 지역들도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도생 이런 비주류라든지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직 움직임이 없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이런 서울의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 그리고 경기권 그리고 인천도 지금 상승을 많이 하고 있고 전세 부족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슬슬 확산되고 빌라까지 퍼지다 보면 이런 비주류라든지 지방도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는 확산세가 조금씩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상급지라고 말할 수 있는 곳 중에 대표적인 예시인 반포를 한번 보면 최근 신축으로 공급된 원베일리나 아크로 리버파크도 지금 저는 오늘 34평 국평에 대해서만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한강뷰가 나오는 것들은 40억 후반 그리고 50억까지도 거래가 된 건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원펜타스도 지금 40억 초반대 거래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레미안 퍼스티지나 반포자이도 상승세를 받아서 퍼스티지도 국평의 경우에 40억을 이미 찍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제가 확산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메인 단지들이 오르고 나서 지금은 이런 밑에 사평대로 남쪽에 서밋이라든지 리체 같은 경우도 상승하고 있고 뭐 반포 레미안 아이파크 그리고 최근에는 이쪽 교대 쪽에 삼풍까지 서초 레미안이나 삼풍 재건축 아파트죠. 그쪽까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그리고 잠원동도 끝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넘어서 지금 서초 라인까지도 매수세가 진입하고 있고 호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급지로는 잠실하고 송파까지 같이 볼 수 있는데 지금 엘스랑 리센츠 같은 경우에는 이미 21년도 고점까지 육박을 했죠. 전고점에 육박을 했고 지금 뭐 27억 이렇게 전고점을 넘는 거래가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소문은 있지만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만큼 뜨거운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파크리오나 헬리오도 지금 매물 가격대가 보통 20억에서 예전에는 19억대 매물도 있었는데 이미 저가 매물은 소진된 지 오래됐고 그리고 20억대에서 뭐 22억대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둔촌주공도 지금 22억 중후반 그리고 소문으로는 23억대까지 거래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헬리오도 호가가 21억에서 뭐 23억대 이 정도 가격대로 올라오지 않았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크리오도 동일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선수촌 같은 경우에도 매수세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호가 상승도 나왔지만 그만큼 매도자들도 그런 기대감 때문에 보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송파 쪽, 잠실, 송파 쪽은 이런 대단지 먼저 매수세가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쪽에 보시면 가락 맨션이라든지 파인탑 이런 것처럼 소규모 단지 원래는 매수세가 뒤늦게 들어오거나
거래가 크지 않은 단지들도 매수세가 진입하고 있고 거래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활발한 지역 중에 한 곳인 고덕도 지금 그라시움이 18억대까지 올라왔고 19억대 매도 보류됐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아르테온으로도 퍼졌고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까지도 매수세가 퍼진 상황이고, 지금 고덕에서 뭐 막내 아파트다라고 불리는 베네루체, 그리고 좀 거리가 멀죠? 이 부분까지 14억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상승세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이렇게 똑같이 상급지랑 똑같이 대장단지부터 시작해서 인근으로 쭉쭉쭉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롯데캐슬 이런 강동 쪽으로도 넘어갔고, 지금 암사동까지도 매수세가 저평가된 물건이 있냐 라고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급지인 아이언 뉴타운도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가 20억을 돌파하는 거래가 나오고, 그리고 마레프 같은 경우도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가 매물이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19억 중반 때까지 거래가 찍힌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매수자들도 이거를 추격 매수할까 고민을 하면서도 뜨문뜨문 거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공덕 1구역 분양이라든지 공덕 자이 그리고 부가현까지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에 진입 못하시는 분들은 쭉 마포권 넘어서 가재울이라든지 수색까지도 문의를 넓혀가고 있고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쌍두마차죠. 중급지인 성동을 보시면 예전에는 옥수 파크힐스, 리버젠, 그리고 금호 파크힐스, 금호 파크자 이렇게 역세권 신축에만 관심을 갖다가 이게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금호 두산이라든지 이런 금호 대우, 벽산 이렇게 구축까지, 역에서 좀 먼 구축까지도 매수세가 퍼지고 호가가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아직 덜 회복한 은공까지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왕십리 그리고 답십리까지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고덕뿐만 아니라 가장 핫한 지역이죠. 분당도 지금 시범지구, 선도지구 얘기가 나오는 곳들은 매우 뜨거운 상황이고, 양지마을, 정자일로, 그리고 까치, 하얀마을 이쪽도 선도지구 얘기가 있다 보니까 매우 뜨거운 상황이고, 여기는 분당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런 선도지구 얘기 있는 곳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외 그리고 역세권에서 먼 단지까지도 저평가된 물건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분주하게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라는 점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급지로 대표되는 곳들이 뭐 노도강이라든지 지금 응암 쪽 얘기를 들려고 하는데, 응암 쪽은 아직 회복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주변에 갖고 있는 투자금이 적다, 그리고 아직 회복이 미미된 걸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응암 쪽도 많이 얘기 드리고 노도강 쪽도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은 이쪽들이 예전에는 23년에 회복을 못했지만 올해는 전세 상승이, 여기도 진짜 25평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 23년 1월부터 거의 40%가 오를 정도로 지금 엄청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갭이 엄청 작아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상승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응암뿐만 아니라 지금 녹번이나 가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양쪽의 상승을 그 다음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쪽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급지는 아직 회복이 미미하지만 회복의 직전의 상황에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한번 봤는데,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하락론자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주장대로 폭락을 걱정하고 지금 이런 좋은 시기를 놓쳐야 될 상황인가 라고 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방향을 정하면 한동안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미 방향성을 좀 정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부동산이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긴 텀, 특히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실거주 주택을 마련한다 라고 할 때는 진짜 좀 긴 기간을 산정하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좀 롱텀으로 봐야 돼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고비용의 상황, 뭐 공사비나 분양가가 엄청 상승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산시장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흔들릴 수 있냐? 저는 흔들리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급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은 과감하게 그리고 빠르게 판단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짜 공사비나 분양가 상승 보이잖아요, 눈에. 그러니까 엄청 심각한 상황이고, 이런 것 때문에 공급이 지연되거나 공급이 부족해질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뚫고 공급이 되더라도 분양가가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사업성이
이런 공사비 상승 때문에 떨어지는 곳들은 다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25년에서 27년 사이에는 이미 공급 절벽이 확정이 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진짜 이번에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회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 이런 흐름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나 화폐는 다시 또 찍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지 차원에서도 자산 보유에 대한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상품인데,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냐, 그리고 몇 차례냐, 뭐 언제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좀 부동산을 하셨던 분들, 뭐 고수라고 표현할게요. 그런 분들이나 뭐 단타를 노리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생각할 요소들이고, 저희 같이 뭐 무주택자라든지 하나 더 사는 상황에서는 이런 것보다는 방향성이 더 중요하고 장기적인 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진짜 회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좀 빠르게 판단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어보면, 이런 부동산 상황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빠른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셨던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빨리 임장해 보시고 빠른 판단을 해보시는 게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락론이나 유튜브 이런 거 그만 보시고, 이런 거는 너무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거든요. 현장 임장을 꼭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나가서 분위기를 직접 체감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임장도 해보시고 매물도 검토해보시고 빠른 판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